네, 안녕하세요. 중학교 1학년 과학 3단원 생물의 분류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물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살아 돌아다니는 이제 뭐 동물들 같은 거, 뭐 개, 고양이, 뭐 사람 이런 것들도 다 생물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나무라든지 아니면 이제 풀떼기라든지 뭐 이제 식물이라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도 생물이고, 그 다음에 이제 눈에 또 잘 보이지 않는 쬐끄만 뭐 미생물이라든지 세균 같은 것들 그런 것들도 다 생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구상에 보시면 생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생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이제 어떻게 분류를 해야 되냐, 어떻게 분류를 해야 되냐 그런 얘기들을 지금부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생물을 분류하려면요 기준이 필요합니다. 기준이. 그래서 생물을 분류하는 기준이 크게 인위분류와 자연분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인위분류부터 살펴보시게 되면요, 인위분류는요 말 그대로 인간이 사람의 편의에 따라서 기준을 마련해 놓고 분류하는 방법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이용 목적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 인간이 봤을 때 얘가 이제 어디 사는지 서식처에 따라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용 목적에 따라서 뭐 약용으로 쓸 수 있는지 아니면 식용으로 쓸 수 있는지 약용식물과 식용식물 이렇게 두 가지로 우리가 뭐 나눌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식처에 따라서 이제 육상에 사는지 아니면은 이제 물 속에 사는지, 그래서 육상 동물이나 뭐 수중 동물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분류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편리하게 사용을 하기 위해서 인위 분류라는 걸 하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자연분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자연분류라고 하는 것은 생물 고유의 특징으로서 생물들을 분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물의 생김새를 이제 보거나요. 뭐 예를 들어 뭐 꼬리가 있는지 없는지, 뭐 다리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겉으로 뚜렷하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잖아요. 그런 생김새라든지 아니면은 속의 구조, 안에 이제 뭐 척추가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은 뭐 이제 무척추 동물인지, 또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날개가 있는데 요 날개 그 안쪽에 뼈가 있는지. 새 같은 경우는 이제 날개가 안에 이제 뼈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곤충 같은 경우는 날개는 있지만 그건 뼈가 아니에요. 곤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이제 등 비닐이 이제 약간 이제 변이를 일으켜서 이제 만들어진 날개거든요. 곤충은 그 날개가 뼈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내부 구조를 이제 속구조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거에 따라서 분류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번식 방법에 따라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뭐 얘가 뭐 새끼를 낳는지 아니면 알을 낳는지 이런 식으로도 분류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광합성을 하는지 안 하는지. 광합성이라는 파트가 좀 어렵습니다. 2학년 4단원쯤에 나오게 되는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이제 식물이 이제 햇빛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물하고 이제 이산화탄소라고 하는 기체를 이용해서 어떤 양분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물하고 이산화탄소를 이용을 해서 빛 에너지를 이용을 해가지고 양분을 만드는 거예요. 먹거리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산소라는 기체도 발생시키게 되는데, 이러한 광합성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도 나눕니다. 보통 식물들은 광합성을 하죠. 그렇지만 우리 인간들, 사람들은, 동물들은 광합성을 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도 분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는 이제 기술이 무한하게 발전이 됐기 때문에 유전자를 통해서도 우리가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DNA 혹시 들어봤나요? DNA라고. 그래서 이제 유전자 안에 있는 이제 DNA를 이제 정확하게 이제 DNA 안에 유전자가 들어있는데, 그 유전자를 정밀하게 분석을 하면은 뭐 개와 고양이가 얼마나 가까운지, 인간과 원숭이가 뭐 얼마나 가까운지 이런 것들을 이제 퍼센테이지화해서 정밀하게 우리가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런 거를 이제 유전자 분석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자연 분류를 통하면은요 아주 구체적으로 생물들을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과학에서는요 어떤 분류 기준을 가지고 생물들을 분류할까요? 예, 과학에서는요 바로 이 자연 분류를 통해서 생물들을 분류를 합니다. 이 인위 분류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어요. 사람의 생각이 다 똑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뭐 이거를 약용으로 쓸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이제 약용을 못 쓸 수 있고, 누군가는 이걸 먹을 수 있다고 하지만 누군가는 또 먹을 수 없다라고도 얘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위 분류보다는 과학에서는 이 자연 분류를 통해서 생물들을 분류를 하게 됩니다. 예. 그 내용은 이제 한 다음 시간에 좀 구체적으로 좀 알아보고, 일단은 그럼 그렇게 분류해서 뭐가 좋냐 이 얘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생물의 분류의 목적인데요. 일단은 생물을 이렇게 잘 분류를 하면요 생물 사이에 멀고 가까운 관계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멀고 가까운 관계를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합니다. 유연관계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생물 사이에 어떤 유연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라는 의미인데,
그러니까 이제 지금 굉장히 많이 생물들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벌써 얘네들을 이제 추적하기로는 결국에는 이제 공통조상이 있었다라고 봐요. 과거에는. 그래서 이제 공통조상에서부터 분화가 거듭을 되면서 다양한 생물들이 지금 생겨난 건데 결국에는 지금 생물들이 누가 누구랑 더 친척이 가까운 친척인가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연 분류를 해버리면은 알겠나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렇게 비슷하고 얘네들은 이렇게 비슷하니까 묶다 보면은 나뭇가지처럼 우리가 쫙 얘네들의 있던 종의 어떤 그 개통수라고 부르게 되는데 어떤 종이 어떻게 분화가 됐는지를 우리가 판단하기도 쉽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우리의 조상이 누군가 그런 거 이제 역추적해 갈 때 더 편리하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로는요, 새로 발견한 생물의 분류가 굉장히 편리합니다. 이건 좀 당연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도 새로운 종들이 막 발견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쫙 다 분류를 해놨는데 새로운 게 나왔어. 그럼 얘는 어디에 비슷할까? 미리 분류가 되어 있으면 이쪽에 제일 비슷하네 하면서 이쪽에다가 탁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편의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같은 무리에 속하는 생물의 특징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생물들이 이제 분류를 해놨어요. 그럼 이제 A라는 집단, B 집단 확실히 구별되는 특징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A라는 집단에 얘는 예를 들어 토끼라고 하는 것은 A 집단에 있기 때문에 얘는 포유류이기 때문에 새끼를 낳을 것이야. 얘는 정원 동물일 것이야. 온도 조절을 할 것이야. 이렇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뱀 같은 경우는 이쪽에 속해 있기 때문에 뱀은 이제 파충류에 속해 있기 때문에 뱀 같은 경우는 얘는 이제 온도 조절이 잘 안 될 것이야. 알을 낳을 것이야. 이런 식으로 그들만의 이제 특징들을 우리가 쉽게 미루어서 짐작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마지막으로 생물의 분류 과정인데요. 한글로 이제 쭉쭉쭉쭉 써있긴 해요. 근데 실제로 중요한 것은 이렇게 다양한 생물들이 있을 때 얘네들을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 사실은 이게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가상의 동물들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가상의 동물들을 가져와 봤는데 얘네들을 갖다가 이제 어떻게 분류를 하는 게 좋으냐라고 했을 때요. 먼저 관찰을 잘해야 됩니다. 얘네들이 뭐가 비슷한지 뭐가 다른지 그런 거를 관찰을 잘해야 돼요. 어떤 과학의 어떤 출발점이죠. 그래서 관찰을 해봅시다. 그럼 어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팔다리는 다 달렸어요. 그쵸? 그 다음에 몸통 있고 머리 있습니다. 눈도 하나씩 달렸어요. 그쵸? 몸 색깔은 조금 다 다르네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더듬이를 보시면 얘는 동그랗고 얘네 셋은 별이에요. 더듬이를 기준으로 해갖고 우리가 얘네들 나눌 수 있겠다. 쉽죠, 그쵸? 그래서 일단은 분류 기준을 정합니다. 선생님은요, 이 가상의 생물들을 더듬이를 기준으로 해서 일단 1차적으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더듬이가 동그란 공 모양이 있고요. 그 다음에 더듬이가 별 모양이 있어요. 그럼 이제 얘네들을 좀 일단은 1차적으로 나눠보게 되면은 더듬이의 모양이 공 모양인 놈은 A밖에 없으니까 A는 여기다 놓고 별 모양인 것들은 B, C, D가 되겠죠. 그쵸? 얘네들은 이제 별 모양이 되는 거야. B, C, D. 근데 이제 얘네들을 한 번에 묶어 쏠라 보니까 또 하나 이제 어떤 이제 좀 공통점과 차이점이 하나 보입니다. 뭐예요? B, C, D를 봤더니 별 모양의 더듬이를 갖고 있지만 B하고 C는 꼬리를 갖고 있네요. 그 다음에 D는 꼬리를 안 갖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또 B, C하고 D를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꼬리의 유무를 통해서. 그래서 별 모양인데 얘네들의 이제 꼬리가 있냐 아니면은 꼬리가 없냐를 통해서 또 나눌 수 있다는 거죠. 별 모양에서 꼬리가 있는 것은 B하고 C가 되겠죠. 그러니까 B하고 C를 엿다 놓고 별 모양이면서 꼬리가 없는 것은 D니까 D는 엿다가 놓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잘 관찰을 하신 다음에 기준을 딱 정해요. 기준을 정하고 공통점이 있는 놈들끼리 묶어서 탁탁탁 분류를 하는 게 바로 생물의 분류 과정입니다. 예, 가장 이제 앞부분의 내용이라서 여기는 이제 간단해요. 그래서 이제 인위 분류와 자연 분류의 예시들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 그거를 일단은 구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물의 분류 목적 좋은 거예요. 이거는 읽어보시면 이제 이해가 되실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가상의 동물로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실제 동물을 여러분들 수준에서 분류하는 거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뭔가 이제 가상의 생물들을 놓고 분류해보라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제시가 되거든요. 그럼 이제 그거 잘 관찰을 하시면서 분류를 이런 식으로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